일단은 먼저 문제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얘가 120이래요.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할 때 알파제곱 마이너스 5알파의 값을 구하여라. 일단 하나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인수분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인수분해가 다 되어 있다면 상수항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더하기 빼기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요. 인수분해가 마무리가 됐을 땐 항상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할 폼이 항상 소괄호 형태로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소괄호의 곱 형태로만 정리가 돼야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변형이 들어가야 되죠. 어떻게? 뭘 이용해서? 일단 인수분해 하셔야죠. x-1 곱하기 x-2 3 곱하기 x-2 곱하기 x-4 마이너스 120은 0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괄호니까 방법이 생각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요래 합쳐주신다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마이너스 120이 0이고요. 자, 치환합시다. t제곱 플러스 10t 더하기 24에다가 120 빼면은 마이너스 96. 16 곱하기 6이죠. 그럼 t 제곱 t 플러스 16 곱하기 t 마이너스 6은 0 되고요. 이 중에서 상수가 음수면 반드시 실근입니다. 그럼 여기서 허근이네요. 답은 마이너스 16. 갑자기 그렇게 뛰어넘는다고요? 아니 실제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식에서 허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실근 나오는 건 상관없고요. 그 허근이 나오는 식에 대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바로 얼마 구하는지 나오겠죠. 자, 164번 가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반드시 제가 무슨 얘기했었냐면 얘는 아마 여기서 인수분해에서 막혔니? 164번 질문한 사람아. 164번 질문한 사람, 인수분해에서 막혔냐? 자, x 세제곱 더하기 4-a x제곱 마이너스 5ax 마이너스 5ax 더하기 a제곱은 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식에서 반드시 한 번은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는데 뭐라 하죠? 개수에 미정계수가 붙어있는 경우에 푸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차수가 똑같니? a1차, a1차, a제곱 차수가 똑같으면 상수를 넣어서 인수정리를 하고요. 차수가 다르면 문자를 넣어서 인수정리를 해요. 예를 들어 얼마를 넣어볼까요? a를 넣어보면 0 나와요. 그래서 a로 인수정리가 됩니다. a로 인수정리가 된답니다. 그럼 인수분해를 했을 때 x-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요.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실근 하나 나왔네요. 일단 여기다가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a제곱 더하기 3a의 값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에 나오는 해가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a는 0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돼요. 이걸 찾아놓은 상태에서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더 나오면 되니까 뭘 쓰면 됩니까? 판별식 쓰죠. 4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 즉 a의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가 만족하는 음의 정수 a의 개수라고 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개요 라고 하시면 틀린다고요. 어디서? 마이너스 3이 안 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답은 2개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야, 166번. 너, 저, 166번 못 풀거나 안 푼 사람이 좀 많이 보여서. 별거 아닌 거를 실력업이라고 붙어있다고 보지도 않고 질문하는 느낌이라. 자, 오각기둥의 부피가 216일 때 x의 값을 구하래요. 자, 오각기둥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밑면부터 한번 확인할까요? 아이고. 밑면에 x 플러스 2고요. x 플러스 5고요. x고요. x 플러스 1입니다. 4고요. 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넓이를 s라고 한다면 s는 얼마인가요? x 더하기 5에다가 x 더하기 2를 곱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4를 해주시면 밑면의 넓이가 되죠. 그러면 네, 정리합시다. 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6이라는 식에다가 여기에 추가로 뭘 곱해서 x 더하기 3이라는 애를 곱해준다면 그 값이 216이 되더라 가 되겠죠. 그죠?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대체 무슨 의미죠? 쓸데없죠. 이거 싹 다 전개해서 정리 다시 하셔야 되죠.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x세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10x제곱 1차 항은 27x 맞나? 맞죠? 그러면 다시 10 마이너스 198이네요. 더러워요. 3 넘어오냐? 3 넘으면 되냐? 3 넣으면 안 되냐? 27 더하기 90 더하기 81 되네요. 마이너스 198은? 여기네요. 오, 나 좀 잘 찍는 듯. 적당히 큰 숫자라서 적당히 큰 거를 곱했더니 되네요. 풀어본 거 아니고요. 찍은 거예요. 1은 안 될 게 너무 뻔해서요. 2도 안 될 것 같아서요. 3부터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3을 넣어봤습니다. 3이 되는 이유는 아시죠? 인수 정리할 줄 아시죠? 198의 약수들 중에서 3이 안 됐으면 전 6을 넣을 생각이었고요. 자, 그래서 아이고야 3 자, 이거 딱 보자마자 허근이거든요. 답은 3이네요. 이걸 보자마자 허근이고 아니고를 어떻게 확인해요?
암산이라기보다는요. 그 짝수 판별식 있잖아요. 짝수 판별식 응용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쨌든 짝수든 아니든 간에 절반의 제곱에서 상수항을 뺀 게 판별식이잖아요. 그지 않아? 즉 2분의 13에다가 제곱에서 66을 뺀 게 판별식이잖아? 그럼 나는 뭔지는 몰라도 일단 6.5, 36에서 66 빼면 또는 49에서 66 빼면 음수구나 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진행 안 했고요. 모르겠으면 그냥 써보시면 됩니다. 답은 3이에요. 끝. 166번이었습니다. 다음 센 B로 넘어가서 센 B의 44번이요. 마지막 문제인가요? 아니네. 48번까지 제가 풀어오라고 숙제를 내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설마 44번은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푸셨나요? 44번 못 푸신 분 중에서 혹시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푸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 44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게 오메가 세제곱은 1입니다. 얘랑 세트로 가져가래 누구?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입니다. 그죠? 그 다음 저게 무슨 말일까요? 몇 개만 써보시면 아는데. F에다 1 집어넣어 볼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밑에 있는 건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1입니다. 다음 2 집어넣으면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입니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기 때문에 0입니다. 다음 어디야? 공간이 좀 모자라서 여기다 상관없구나. 하나만 더 할게요. F3 3 집어넣어 볼게요.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입니다. 오메가 세제곱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입니다. 앞에 값 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이거 답 2분의 1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오메가 4제곱은요? F에다 4 집어넣으면 1 더하기 오메가 4제곱이고요. 계산해 주시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입니다. 식 간단하게 바꿔주시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이거 앞에서부터 자르지 말고요. 어쨌든 순서대로 3개를 더해주면 0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뒤에 3개 더하시면 되죠. 얘도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입니다. 오! 모양이 서로 어때? 같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볼 필요가 없겠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F36까지의 값을 구하래요. 이걸 몇 번 반복시키라고요? 12번이요. 그러면 이거 2개 더하시면 얼마인데? 요 3개 더하면 얼마인데? 2분의 3인데. 몇 번 반복한다고? 12번 반복한다고. 이렇게 한답니다. 더 질문하실 거 없나요? 더 질문할 거 없으면 30분 동안 통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통계쯤이야. 요약 정리식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엄마야.
왜 왔을까? 자, 대표값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원명 자체가 대표값과 삼포도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상관관계라고 붙어있는 건데요.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한글만 볼 줄 아는 사람이 초등학교 교과과정만 띄면 중학교 1학년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걸 확인한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상관관계라고 하는 건 뭔 말인지 몰라도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할게요. 절대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할까봐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너네들을 절대적으로 못 믿어서 그래요. 자, 일단 크게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의 값을 대표하는 하나의 수, 하나의 수가 아니어도 되고요. 그 어떠한 자료, 얘는 다른 말로 별량에 그 값들을 어떠한 전체적인 거에서 그 것들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일 먼저 배웠던 평균부터 생각하실 수 있죠. 평균 언제 배우시는데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워요.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요? 일단 평균은 어떻게 구하나요? 전체 합 정확한 명칭으로 얘기를 하자면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준 애를 평균이라고 해요. 선생님 아까부터 계속 별량 하시는데 별량이 뭐게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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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량이 뭐게요?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있어. 별량이 뭐냐고? 땡! 별량이 뭐게요? 자료에서 주어진? 땡! 별량이 뭐예요? 별량이 뭐예요? 별량이 뭐예요? 자료의 값들 중에서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애들을 별량이라고 합니다. 왜 별량이라고 해요?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네 이름은 왜 나연이에요? 넌 왜 나연이죠? 그러니까요. 왜 별량이죠라고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 얘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 한자겠죠? 한자일 거예요.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라서 한자어를 사용하겠죠. 뭐 이렇게 당연한 걸 이렇게. 그래서 정신이 없어. 그래 보여요. 자, 지금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자료의 값들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거예요. 야,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수학 점수 몇 점이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몸무게가 얼마야? 라고 이렇게 신뢰되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시력, 발 사이즈, 점수, IQ, 머리둘레, 죄송해요. 자, 뭐 여러 가지들이, 미안, 내가 좀 커서 그래요. 제가 좀 커요. 자, 네, 어쨌든, 뭐든지 간에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의 값들을 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위에다가 표현한 거는 그 어떠한 자료의 값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자료 중에서 별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별량들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럼 별량의 평균이라고 해서 아니라 자료의 총합이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해요. 누구는 수학을 좋아하고, 누구는 국어를 좋아하고, 누구는 과학을 좋아하고, 그걸 다 평균 내면 얼마인데요? 뭔데요?
쫙! 뭐 그런 겁니까? 글자가 깨지나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별량이라고 꼭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가 중요해요. 제발. 자, 그러면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값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왜 무조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나요? 가장 많이 사용. 신뢰도가 떨어질 때가 존재하니까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니네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은 크게 생각이 안 날 텐데, 예를 들어 내가 유치원에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내 나이 이 나이 먹고서 유치원에 갔어. 그래서 그 유치원에 이제 한 8명 아이들이 같은 반이 됐어. 자, 우리 반 평균 나이는 몇 살일까라고 하면은 한 10몇 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자료의 평균은 누굴 위한 평균이냐? 쟤들이야, 나야. 그 누굴 위한 평균도 아니잖아요. 또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 너네들이 이번에 수학 학력 평가를 봤을 때 점수들이 다 작살났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봐서 100점이 나왔어. 그럼 내가 니네들하고 성적을 딱 한번 이렇게 평균을 내서 니네 평균을 싹 올려놨어. 그럼 그 평균 올린 거는 누굴 위한 평균이 되는 거야? 누구를 대표하는 평균이 되는 거냐? 대표하는 거야. 대표하는 거를 평균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그게 대표할 수 있는 값이 되냐? 안 되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다 이게 말라깽이들 같은 경우, 말라깽이들 같으니라고. 자, 니네들 이제 몸무게랑 내 몸무게랑 이제 평균 낸다고 생각해봐. 내가 이제 좀 많이 살이 쪘다 치자. 몸무게 한 180 정도 나가. 몸무게가 한 180 정도 나가. 그런 상태에서 너네들하고 같이 이제 쓱까쓱까 해갖고 평균을 구했어. 그럼 그게 제대로 된 평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게 평균이야 나오겠지만 그 나온 평균 값이 그 자료, 니네들 몸무게를 대표하는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또 예를 들면 하나 더. 니네가 여기서 의대반에 가가지고 다운 테스트를 본다고 생각해봐. 쟤네들 이제 심화 미분적분 하고 있어요. 미분적분 심화 과정 이렇게 2바퀴째 돌리고 있는, 거기 가갖고 다운 테스트를 본다고 해봅시다. 운 좋게 찍어서 2개를 받았는데 10점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니네들이 한 2명 가갖고 거기 가서 점수를 쫙 떨궜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평균도 대표값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가 못하게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극단적인 값이라고 이야기해요. 값. 다른 말로 별량. 이 존재할 때는 신뢰도는 떨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떨어진 신뢰도를 대체할 만한, 그럼 제 대신에 누구를 쓰면 그나마 좀 쓸만할까라고 해서 나 생각해 본 게 두 번째가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이라는 건 뭐냐면, 중앙값의 정의는 별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그 별량의 개수가 홀수일 때, n이 2k 플러스 1일 때 이면 몇 번째? k 플러스 k번째죠. k번째 별량이 그 중앙값이 되는 거고, 만약에 n이라는 값이, 이거 왜 노란색으로 썼냐? 그럼 저거 빨간색으로 쓸걸. 자, n은 2k라고 하면 중앙값은 뭐가 돼요?
K번째와 K 플러스 1번째 별량을 더해서 2로 나눕니다. 봐봐. 자, 1, 2, 3, 3, 4. 중앙값 3이죠? 그러면 여기서 5, 7. 중앙값 3이죠? 그 다음 8. 중앙값은 뭐예요? 3.5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특징들을 좀 기억해 주세요. 아, 빨간색으로 쓸 거야. 빨간색으로 다시 써야겠다. 주의사항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의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자료에 포함된 값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라는 말은 틀려요. 왜? 없던 애가 갑자기 생겼잖아요. 여기 3.5라는 중앙값을 가지는 것처럼 중앙값은 항상 변화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음. 예예예예예. 예예예예. K 플러스 1번째인가요? K번째예요. 맞죠? 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반박시 니들 말이 맞다고. 가끔 헷갈렸어요. 저 홀수 가운데 숫자가 너무 헷갈려요. 이게 제일 익숙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중앙값 말고는 다른 거 없나요? 최빈값이 있죠. 가장 많이 나온 값. 뭔 뜻이, 정의가 뭘까요? 뭐라고요? 자료의 값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값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자, 혹시 다른 점 찾으신 사람? 자료. 평균이랑 중앙값은 별량입니다. 숫자와 관련된 것들만 써야 돼요. 근데 최빈값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료예요. 굳이 숫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죠. 좋아하는 과목 없는데요. 좋아하는 연예인 없는데요. 그럼 학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가장 많이 나온 학교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도, 최빈값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럼 최빈값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특징은? 여러 개가 2개 이상일 수도 있고, 한 개 이상. 또는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뭐라고요? 가장 많이 나온 값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온 값. 뭐해? 뭐해? 뽀시락. 뭐 하는 중이야? 귀 뚫는 중이야?
귀에다 대고 뭐해? 그럼 최빈값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자, 1, 2, 3, 4, 5. 최빈값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 1, 2, 3, 4, 2, 3, 5, 4, 5. 최빈값 얼마? 1. 그럼 1, 2, 3, 3, 4, 5. 최빈값? 1, 3. 그 다음에 여기 5, 5. 최빈값? 1, 3, 5. 그럼 여기에 최빈값은? 없죠? 다 균일하게 두 번씩 나왔으니까요. 이럴 때는 다시 최빈값이 없죠. 그래서 누구 하나가 더 튀게 뿡 하고 튀어나와 있는 애들을 최빈값으로 사용하고요. 실질적으로 최빈값으로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신발 사이즈, 옷 사이즈죠. 신발 사이즈와 옷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성 기준으로 평균 사이즈가 100은 아니잖아요. 근데 100을 제일 흔하게 많이 입잖아요. 요새 95인가? 네가 100을 입어요? 너 생각보다 등치가 있군요. 제가 리즈 시절에는 95를 입어서 떨었죠? 허리도 26인치 입었었는데. 여성용 95랑 남성용 95랑 다르잖아요. 좀 다르지 않아요? 아닌가? 모르겠다. 100이 컸었는데, 골경은 있어서 100짜리를 웬만하면 입긴 했는데 95도 들어맞았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26인치에서 27인치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허벅지도 안 들어갈 거야. 저 아이가? 자, 어쨌든 대표값과 관련해서는 이게 끝입니다. 별거 없어요. 간단하죠? 여러분들한테 뭐 더 이상 특별하게 할 얘기도 없어요. 저기 센에서도 확인했을 때 평균의 활용, 중앙값, 평균의 활용이라고 해봤자 뭐 최빈값, 그 다음에 적절한 대표값 찾기. 그럼 적절한 대표값 찾기라고 나오는 것 중에서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극단적인 값이 존재하는 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대표값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이게 답니다. 별로 별게 없어요. 그럼 다음 삼포도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삼포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포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고 몇 가지를 조금 더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삼포도. 삼포도가 뭔가요? 산에서 나는 포도. 아니죠? 죄송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표정 이렇게 썩을 필요는 없잖아요. 미안하다고. 자, 삼포도가 뭐예요? 산. 흩어져 있는 걸 산이라고 하고요. 분포되어 있는 상태. 숫자? 그것도 해서 결국에는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값입니다. 정의예요. 그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럼 그 삼포도 시작하자마자 바로 뭘 써먹냐면 첫 번째 편차라는 애를 써먹습니다. 가끔 이거 순서 바꿔 써가지고 틀리는 사람이 있던데 편차는 뭐예요? 별량이 먼저입니다.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걸 편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값에 대하여 편차가 새롭게 나올 건데요. 만약에 그래서 그 편차의 총합은 얼마가 되나요? 왜 0이에요? 별량을 별량 개수만큼 곱해서 그 별량의 총합 빼기 평균 곱하기 별량의 개수, 별량의 총합, 별량 총합 빼기 별량 총합이라서 편차의 총합은 반드시 항상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삼포도로서 기능을 할 수 있나요? 삼포도라고 하는 건 하나의 값으로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의 값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작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더했을 때 0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뭔가요, 사실? 절대값을 씌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다. 근데 그 절대값을 씌우는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극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즉, 평균에서부터 멀리 그러니까 가까운 애들은 조금만 더 키워주고, 평균에서 더 멀리 떨어진 애들은 더 많이 키워준다면, 여기 있는 흩어진 정도를 좀 더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숫자가 되겠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제곱이죠. 그래서 편차를 제곱의 평균을 구합니다. 앞으로 평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시면 뭐예요? 전체 개수분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얘를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분산이라 부른다. 근데 그렇게 양 제곱을 다 해서 계산을 해놓으니까 값이 너무 커. 그래서 그거를 값을 좀 더 다시 실제와 비슷한 숫자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뭘 해야?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웁니다. 사실은 분산의 양의 제곱근값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그냥 루트 분산이라고 쉽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루트 분산이라는 걸 뭐라고 해요?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 표준 편차가 제일 싫어요. 중학교 과정의 표준 편차가 참 싫어요. 그나마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 확률과 통계에서 편차라던가 분산을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 배우고 나면 계산이 조금 덜 해지는데, 지금 당장에 표준 편차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돼요? 분산을 구해야 돼요.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되는데요? 편차를 구해서 제곱을 해야 돼요.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평균이 필요해요. 라는 것부터 순서대로 다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 별로 안 좋아해요. 표준 편차가 좀 더 쓸 때가 더 많긴 합니다.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크게 차이가 없다 보니까 굳이 저기다 루트를 씌워야 되나, 그냥 표준 편차보다는 분산이 훨씬 더 쉬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분산이랑 표준 편차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별로 큰 특징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되게 의외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표값이랑 편차랑 표준 편차는 단위를 써요. 근데 분산에서는 단위를 쓰지 않아요. 왜요? 잘 생각해봐. 편차에서도 단위를 써요. 야, 우리 반 평균 몇 점 나왔어? 라고 내가 얘기했던 그런 걸 생각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니는 편차가 몇 점이야? 마이너스 10점이요. 뭐 플러스 10점이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것도 단위가 있을 거라고요. 10점이란. 근데 그 10점의 제곱은 점의 제곱인가요? 그러면 점 스퀘어인가요? 점 스퀘어? 이런 표현이 있다고 쓸까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야, 키로 따졌을 때 키의 평균이 구하면, 키의 편차를 구해서 키의 분산을 구하면 그 분산의 단위를 쓰게 되면 뭐가 돼요? 센티미터의 스퀘어인가요? 갑자기 넓이가 돼버리네. 그러니까 분산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네들은 어차피 표준 편차를 구하든 평균을 구하든 중앙값을 구하든 단위를 어차피 안 쓰는 습관이 들어있을 테니까.
그게 대체 뭔 차이인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되게 큰 차이입니다. 분산은 단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위를 쓰면 틀려요. 다른 건 단위를 안 쓰면 틀리고요. 그래서 서술형 보는 학교들 있죠? 서술형 보는 학교들에서 통계 나올 때 그 통계에서 그 단위 안 쓰시면 무조건 감점 들어갑니다. 그런. 근데 이제 분산은 오히려 단위를 쓰면 틀려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끝내면 아쉽죠? 예전에 비해서 지금 너네가 되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너네들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도수 분포표를 더 이상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였냐면 그 도수 분포표와 도수 분포표와 히스토그램을 보고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까지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 얼마나 거지 같은 일이냐면 도수 분포표를 주어졌을 때 거기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 필요하거든요. 그 계급을 대표하는 계급값 중간이죠. 그 값에다가 도수를 곱해. 그 도수를 다 더해. 그 다음에 도수를 다시 나눠. 평균이 나와. 일단 그 평균이 그 계급값이랑 좀 동떨어진 값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그거에 편차를 구하면 소수점이 나와요. 아름답죠? 뭐 예를 들어 0.25, 뭐 0.25, 뭐 5.25, 뭐 10.25, 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75, 막 이런 식으로 4.25, 4.75가 아니죠. 여기서 5 빼면 얼마냐? 맞네? 4.75?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죠. 여기다가 이제 제곱을 해요. 다 더해. 그 다음에 다시 도수를 곱해요. 그 다음에 다시 더해요. 그 다음에 다시 나눠요.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요. 그럼 표준표차가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평가 과정에서 과연 이게 의미 있는 평가인가 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 그 도수분포표에서 나오는 산포도 혹은 그 대표값은 대표값은 여전히 나옵니다. 도수분포표에서 그 도수를 확인해서 그 중앙값을 구하거나 최빈값을 구하거나 라고 하는 건 여전히 나오지만 산포도, 분산이라던가 표준편차라던가 이런 편차 구하는 그런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수분포표에서 평균 구하는 것도 안 나와요, 이제. 근데 이제 중앙값을 구하는 문제는 나옵니다. 중앙값이 어느 계급에 속해 있는가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최빈값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 정도로 나와요. 가볍게. 자, 그러면 이제 그 도수분포표 해결됐다 치고 그럼 남은 건 뭐가 있냐면 선생님, 분산을 구할 수 있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분산이랑 A와 B와 C와 D라는 별량을 가져요. 근데 이때 평균을요 M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분산을요 V제곱이라고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표준편차가 V가 될 거예요. 그럼 원래식은 뭐냐? 그 M이라고 하는 값이 4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되거든. 그럼 여기서 분산을 구하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A에서 M을 빼서 제곱하고 B에서 M을 빼서 제곱하고 C에서 M을 빼서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얘를 얼마로? 4로 나누면 그게 바로 분산이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서 식을 조금 이쁘게 정리를 해보신다면 앞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라는 애를 4로 나눈 값 더 빼기 2AM, 2BM, 2CM, 2DM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곱하기 M으로 정리할 수 있죠. 안 돼요? 자, 그럼 이거 4 곱하기 2배로 갈게요. 네. 그 다음, 마지막은 4분의 m제곱 더하기 m제곱 더하기 m제곱 더하기 m제곱. m제곱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4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라고요? m이요. 그래서 마이너스 2m제곱 더하기 m제곱이니까 뭡니까?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 빼기 m제곱이 돼서요. 분산을 구하는 방법. 분산이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분산 구하는 또 다른 방법. 별량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할 때는 평제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제평평제. 제평 빼기 평제. 별량의 제곱을 평균 내는 거. 제평. 빼기 평균을 제곱하는 거. 이걸 구하시면 분산됩니다. 실제로 여기서 증명되는 거 확인해서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걸로 기억하세요. 제평평제로 기억하시면 분산을 좀 더 빠르고 쉽고 빠르게 구하실 수 있게 된답니다. 하나 더 해야 되는데. 하나 더 하고 쉬는 시간 따로 드릴게요. 마지막 네 번째로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증명과정은 필요하시면 영상 참고하시고요.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할 거는 어떠한 별량이라고 하는 애가 x1, x2, x3, x4 같은 경우일 때의 평균을 m이라 하고 분산을 아까처럼 v제곱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를 v라고 한다면 이 별량을 똑같이 변화를 주었을 때 ax1 더하기 b 형태로 변형했을 때 ax2 더하기 b ax3 더하기 b ax4 더하기 b 형태로 정리가 된다면 평균은 어떻게 바뀝니까? 평균은 똑같이 am 더하기 b 형태로 개수와 뒤에 나오는 그 더해주는 값에 똑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분산 같은 경우에는 x에서 m을 뺀 거에 제곱을 하는 거나 ax 플러스 b에서 am 플러스 b를 빼서 제곱을 하면 뭐가 바뀌냐면 a제곱 v제곱이 되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어떻게 나와요? 절대값 a, v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신다면 삼포도와 관련된 내용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유형 7번, 유형 8번, 유형 9번 어디야? 9번도 이제 분산과 표준편차 구하기, 10번은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시계값 구하기, 그 다음에 11번 변화된 변량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 다음에 이제 12번, 13번, 12번 같은 경우만 직접 문제 풀면서 유형 12번 같은 경우만 문제 풀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업 관련해서 딱 35분 걸렸네요. 이 정도까지 개념 정리하도록 하고요. 쉬었다가 9시까지 쉬었다가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